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1999년 8월 PC통신 나우누리에 견우 74라는 아이디로 연재가 시작된 웹소설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책으로도 발간이 되고 2001년 영화 엽기적인 그녀로 각색이 되어 개봉을 했습니다. 아, 웹소설이라니 완전 추억 돋는데요. 그럼 주민 시작할까요? 2년 전 바로 오늘 그녀와 전 이 자리에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완전 코미디인 줄 알고 영화를 보러 간 관객들이 처음엔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멜로 드라마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2년 후 장면을 따와서 감성적인 프롤로그로 시작했습니다. 전 기다립니다. 자, 찍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고모. 영화의 후반부에 그녀와 만나기 직전 시퀀스를 앞으로 가져와서 영화의 엔딩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신촌에 있던 쫄병 부대찌개 집입니다. 군대를 갓 제대했다는 의미로 군대 느낌의 인테리어인 곳을 섭외했습니다. 아유, 고모가 소개시켜준 여자가 뻔하지 뭐. 됐다 그러세요. 이 대사 역시 후반부의 고모와의 연관성을 주기 위한 복선입니다. 차태현 배우는 시나리오를 보고 정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 이 반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이분은 차태현 배우의 코디네이터입니다. 이 컷은 실제로 전철이 들어올 때 이렇게 찍었습니다. 배우와 감독 모두가 긴장을 바짝 하고 촬영을 했는데 감독은 개봉 후 영화에서 이 컷을 볼 때마다 아찔함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저는 술에 취한 여자는 딱 질색입니다. 이 전철은 사실 창 밖에 크로마판을 설치하고 CG로 심었습니다. 전철의 손잡이 움직임을 위해 스태프들이 모두 붙어서 흔들며 찍었다고 하네요. 스테디캠이어서 카메라도 흔들리고 전철도 흔들려서 창밖의 풍경을 트래킹으로 따라가느라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너 얼른 안 일어나? 가! 감독은 이 컷을 찍는 순간 전지현 배우가 너무 잘해서 이 영화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사실 영화의 후반부에도 나오는 시간여행자, 미래의 견우입니다. 이 노인은 사실 영화의 후반부에도 나오는 시간여행자, 미래의 견우입니다. 이 미래의 견우가 그녀와 처음 만나는 순간을 보려고 과거로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이 직접 위에서 부은 것입니다. 야, 견우가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데 야, 분홍색 옷 입지 마. 그녀가 견우에겐 분홍색 옷을 허락했다는 감독의 설정입니다. 가발을 털어서 다시 씌우는 건 차태현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감독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상 못한 이 연기에 빵 터져서 이 컷을 OK로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부평역입니다. 카메라 밖에 양 옆에 사람을 다 통제하고 있는 와중에 이분은 실제로 취해서 여길 꼭 지나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냥 이렇게 모시고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본인이 한 연출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차태현 배우는 이 씬을 3월 추울 때 찍어서 추울까봐 걱정이었는데 막상 업고 연기를 하느라 추운 줄도 몰랐다고 하네요. 너무 힘들어서 이 컷은 실제로 다리가 풀린 것입니다. 아이고, 샤시가 떡이 됐네. 이 사진 속의 5 쌍둥이 중 한 명인 여관 주인 역의 김희루 배우입니다. 0162853. 이 번호는 당시 김희루 배우의 실제 전화번호입니다. 잠든 그녀를 보며 반해버리는 견우. 이 목걸이 컷은 극장판에는 없던 장면인데 DVD판에만 추가된 장면입니다. 차태현 배우는 이 장면을 위해 실제로 다 벗었습니다. 사실 콘티에는 허리까지 보이는 컷이었는데 찍으면서 엉덩이까지 찍어버렸습니다. 차태현 배우는 이 컷을 찍을 당시 감기에 걸린 상태여서 촬영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직행했다고 하네요. 아니라니까요, 아저씨. 이 장면도 극장판에는 없던 장면입니다. 이분은 조명 감독입니다. 이 씬을 찍을 때 김희루 배우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 찍고 다음 씬에 5 쌍둥이 중 하나인 자해공갈단 형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깍두기 하나씩 먹으라 그랬지? 견우가 나가고 싸대기를 때리는 이 컷도 극장판에선 삭제가 됐습니다. 5 쌍둥이여서 5대를 때리는 건가? 이 소리는 후시 없이 진짜 맞는 소리입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혹시 그녀를 다시 만날까 은근히 기대를 하는 견우. 이 컷도 DVD판에만 있습니다. 이 컷은 촬영 전엔 이렇게 힘들지 몰랐는데 때리는 사람 맞는 사람 둘 다 지칠 때까지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차태현 배우는 실제로 멍이 들었다고 하네요. 견우가 담을 넘어올 때 자세히 들어보면 바지 찢어지는 소리를 후시로 입혔습니다. 관객 대부분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감독만 아는 디테일입니다. 공부요? 머리는 좋은데 안 합니다.
견우가 다니는 학교가 연세대인데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애가 어떻게 연세대를 들어갔냐는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야, 너 누구야 이 자식아? 너나 여가 내보내놓고 빨개 받고 뭐했어? 너 나와. 부평역 앞으로 지금 당장 나와. 뭐 먹을래? 아, 마고탱고 먹을까? 슈팅스타 먹을까? 이 대사는 베라에서 협찬을 받아 현장에서 대사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철 장면을 찍을 때 베라 광고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텅 빈 베라. 이 씬은 원래 그녀가 주변 아이들에게 시끄럽다고 소리를 쳐서 아이들이 다 나간 것인데 그 컷을 삭제했습니다. 감독은 그녀가 이곳에 자주 등장을 해서 아이들이 이미 그녀에 대해 다 알고 있고 휘말리기 싫어서 스스로 나갔다는 설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제보다 밝고 예뻐 보이시네요. 정말 예뻐 보이기 위해 전지현 배우만을 위해 특별 조명을 쳤습니다.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닌데요? 그럼 너 나 꼬시는 거니? 이 컷은 냉장고 소리 때문에 동시를 못 따고 후시로 녹음한 것입니다. 술이 전라 센 여잔가 봅니다. 원조 교제를 하는 이분은 영화 제작자이자 배우인 이정학 님이고 이분은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이신 배장수 님입니다. 감독이 자꾸 연기를 시켜달라는 본인의 딸을 원조 교제 학생으로 출연시키려고 했는데 따님 분이 거절했다고 하네요. 차태현 배우가 전지현 배우의 팔 사이로 나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찍힌 컷입니다. 술 한잔 하시고 밥 푸세요. 이 대사는 시나리오에 없던 애드리브입니다. 이 영화에서 차태현 배우는 기억이 다 나지 않을 정도로 애드리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둘을 힐끗 보고 나가는 이 두 사람도 원조 교제하려다가 찔려서 나가는 것이라는 감독의 설정입니다. 아, 겁나 귀여워. 이 컷은 이지라이더의 잭 니콜슨이 술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며 참고하라고 했던 것을 전지현 배우가 재해석한 연기입니다. 이 손수건은 과거의 남자와 연결이 되는 매개체입니다. 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 아니 샥씨가 또 떡이 됐네. 남의 방을 엿듣는 취미가 있는 사장님. 어디 갔다 왔어 자기? 이 씬도 극장판에는 없던 장면입니다. 감독은 전지현 배우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오는 토사물은 요구르트입니다. 사실 이 씬에는 다른 방에서의 상황도 만들고 찍었는데 다 삭제됐습니다. 다른 방에서 그녀의 토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 오바이트를 한다는 설정입니다. 그중 이 장면은 논란의 영화 거짓말을 패러디한 컷이라고 합니다. 이 억수장 건물은 CG로 한층 더 높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티가 조금 나긴 하네요. 아니, 꽐라가 돼서 이미 잠든 사람에게 약을 먹이면 뭐하냐고. 이건 영화적으로 그림이 나와야 해서 만든 설정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던 자리는 야한 사진이 있었는데 견우가 민망하니까 떼어냈다는 감독의 설정입니다. 물 좀 줘. 이 컷은 감독님 안에 되는 분을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뭘 그렇게 시킨다고 하시네요. 강만규. 예. 견우. 결석이고. 아니요. 견우 왔는데요. 이 교수님은 충북대 철학과 명예 교수셨던 고 유초화 교수입니다. 이날 강의를 부탁드렸더니 노자에 관한 강의를 실제로 하셨다고 하네요. 이 교실은 인천의 경인여자대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복도는 청주대학교입니다. 교수님한테 뭐라 그런 거야? 저기 나 수술하러 가는데 네가 아빠라 그랬어. 원작 소설에는 대수술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영화에서는 그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이 컷은 원래 계획이 없던 컷이었는데 서울랜드의 협찬을 받으면서 요 지구본이 잘 보이게 찍었습니다. 차태현 배우는 이 무서운 스카이X를 2번 탔습니다. 한 번 더. 중간부터 처음 거 아까 쓰고. 쓴다고. 이곳은 양수리입니다. 그녀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어서 영화 줄거리를 쓴다고 합니다. 그녀의 영화 시나리오 데몰리션 터미네이터. 전지현 배우는 미리 와이어 액션 연습을 많이 해두고 미술팀과 특효팀이 미리 다 세팅을 해둔 후 카메라 4대로 거의 NG 없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틀을 밤새워 찍었다고 하네요. 이 컷은 실제로 카메라를 이렇게 흔들며 찍었습니다. 이 컷은 원래 없고 물속에 들어가 건너는 씬이었는데 감독이 들어가 보니 가슴까지 찰 정도로 깊어서 씬을 수정했습니다. 지가 죽어도 저를 업어줬던 그 사내를 같이 묻어달라고. 이 삽의 머리는 곰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맞아보실래요? 이 무덤도 이 자리에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여긴 미사리에 있는 조정 경기장이네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녀. 하지만 그녀는 도라이입니다.
물속은 잠실에 있는 스킨스쿠버 풀장입니다. 더 리얼하게. 수영 너무 잘하는 사람 같아. 너 애인 생겼다며? 이뻐? 키스해봤냐? 키스? 자세히 들어보면 탈영병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뉴스에 나온 탈영병이 등장을 합니다. 이 씬은 신촌에서 찍으려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찍고 동성동으로 갔더니 역시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강남으로 넘어와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찍었습니다. 이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내에 조명을 맞추면서 창 밖에까지 이렇게 보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신중을 기해서 찍은 컷입니다. 머리로 전화를 끊는 것은 전지현 배우의 설정입니다. 극장 개봉판에는 이 둘이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DVD에는 1시간 전 상황이 추가가 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안 돼? 야, 나도 네 친구들 보고 싶단 말이야. 야! 죽었어. 이 컷을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그만 찍어 이제. 이 컷은 몰래카메라 같은 뷰로 찍었습니다. 주머니를 털면서 동전은 다시 넣어주는 인간적인 털이범. 결국 1호선의 끝인 인천역까지 오게 된 견우입니다. 나 여기 인천역이야. 30분 안에 데리러 와. 복수하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해보는 견우. 하지만 일어나 보니 등에 붙은 껌은 콘티를 그릴 때 장난으로 그려봤는데 연출부에서 콘티대로 똑같이 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다친 곳이 많이 늘어난 자해 공갈단들. 대체 얼마나 헤쳐먹은 거야? 똑바로 해, 이씨! 어이구냐? 이 똑바로 해, 이씨! 엄마는 외박을 하면 무조건 들고 있던 것으로 팹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감독은 견우의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어머니가 성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설정을 하고 들고 있는 도구를 정했습니다. 은연중에 이 불만을 견우에게 푸는 것입니다. 이 메일의 디자인은 당시 라이코스에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글씨가 타이핑되는 기능은 원래 없었는데 이 영화 이후로 이런 메일 기능이 생겼다고 하네요. 아, 추억의 라이코스. 뭘 보세요? 그녀의 생일. 이 컷은 옆에 있는 잡지 모델과 똑같은 포즈를 취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탈영병이 왜 서울랜드에 있는 거지? 탈영병 역은 오디션을 통해서 서동원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똥개하고 눈이 맞아서 가출해버렸다는 거야. 요크샤테리아인데. 감독은 오디션 당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사를 정말 진지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이 가면들은 처음 기획할 때 다 제작을 해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쉽게 싹 다 대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K1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실제 발사가 되지 않는 총이어서 나중에 발사가 되는 총으로 슬쩍 바꿔서 찍었습니다. 당연히 오게티로 남게 됐습니다. 이 수십 명의 군인들은 스턴트 스쿨의 액션 배우들입니다. 하이바 밖으로 나오는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촬영했다고 하네요. 태릉병 아저씨! 아니 오빠! 뭐라고 하는 거야? 자칫하면 심파가 될 것 같아서 무전병의 목소리를 사이사이에 넣었습니다. 전 그녀의 생일날 또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탈영병을 잡아가면서 군가를 부르는 군인들? 이 군가는 4명이서 녹음을 여러 번 해서 40명이 부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부산 달맞이 고개에 있던 나팔꽃 레스토랑입니다. 작년까지는 두 사람이 항상 같이 왔었는데 이 장면에 원래 콜라잔이 있었는데 CG팀에서 지웠다고 합니다. 감독이 과거의 남자가 콜라를 먹었다는 설정이라고 다시 넣으라고 했는데 개봉 일정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시 못 넣었다고 하네요. 콜라요. 죽을래? 커피 마셔. 그녀의 시나리오 비천 무리메가. 이번엔 무협 영화입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제작진 분들입니다. 이 날아가는 종이는 CG로 만든 것입니다. 이 장면은 고전 서부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웨스트에서 결투 후에 총을 총집에 넣지 못하는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왜 맨날 주인공이 미래인이야? 과학이 더 발달할 테니까 타임머신이 만들어지겠지? 감독은 타임머신에 관심이 많고 시간여행자라는 설정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대화는 미래의 견우가 과거로 왔다는 설정과 연결시켜 연출했습니다. 야! 원작 소설에는 동전으로 금을 긋는 내용이었는데 동전으로 아무리 그어봐도 보이지가 않고 좀 이상해서 립스틱으로 그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난 여자니까 따기로 할래.
이 씬은 실제 분당선의 지하철 안에서 촬영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후시 녹음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녹음으로는 도저히 이런 분위기를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시끄럽지만 현장음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봤지? 너 아까 지나간 사람이 왼발로 밟은 거 봤지? 살짝 웃는 게 보이는 전지현 배우입니다. 너 하늘이 왜 파란 줄 알아? 나를 위해서야. 내가 하늘은 파랗길 원하니까 파란 거야. 알겠어? 이나중 탁구부의 마에노라는 자기 중심적 캐릭터를 오마주해서 만든 대사입니다. 이 대화도 DVD판에만 추가된 시퀀스입니다. 똑바로 대. 이씨. 감독은 이 컷에 코피가 흐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피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그 설정은 포기했습니다. 이분은 이러고 전철안을 다녔더니 이날 실제로 2,000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스쿼시를 하는데 왜 견우는 자꾸 공을 얼굴로 치는 걸까요? 이 공의 움직임은 다 CG로 만든 것입니다. 너 얼굴이 라켓이니? 이 씬은 원래 아, 시험 보는 날엔 노팬티다? 이 씬 이후에 나오는 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오늘 시험을 보는 날이면 좋겠다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이 씬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이 대사를 삭제하게 됐습니다. 조심해요. 치마가 짧아요. 여잔 치마 짧고 머리는 길어야. 이곳은 연세대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씬에는 원래 샘 쿡의 원더풀 월드라는 음악을 깔고 싶었는데 판권 문제도 있고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더 템테이션의 마이걸을 깔았습니다. 대신에 우리 신발 바꿔 신자. 이 컷은 이 뷰에서 저 멀리 갈 때까지 원컷으로 찍기 위해 스테디캠 감독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화면이 편해서 티가 나진 않지만 정말 어려운 촬영이라고 하네요. 알았어 바꿔 신으면 되잖아. 바꿔 신어. 당시 이 장면을 보고 따라하는 연인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던데 물론 저는 아닙니다. 나 잡아봐! 이 컷은 운동장에 금을 그어놓고 뺑뺑 돌고 카메라는 가운데서 360도로 돌면 찍었습니다. 이 컷 이후에 차태현 배우가 뭐가 아웃이야 뭐가? 뭐가 아웃이야? 보스가 퇴가 안 했잖아. 이런 애드립을 했는데 영화에선 편집이 됐습니다. 견우야, 나야. 이 씬의 대사도 전지현 배우가 녹음해놓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넌 여자가 어떨 때 제일 이쁘니? 피아노 치고 있는 여자가 제일 이쁘더라. 아유, 라라라라라. 캐논. 저 짜장면 배달왔는데. 내가 시켰어. 이리 내려놔. 이 학교 수희 아저씨는 원래 김희루 배우가 맡아서 5쌍둥이 독수리 5형제를 완성했었어야 하는데 마침 이 촬영날 김희루 배우가 스케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이 맡게 됐습니다. 이곳은 아주대학교입니다. 이 피아노는 실제로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신문지를 넣어두고 찍었습니다. 음악은 당연히 후시로 입힌 것입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키스까지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감정선이 아닌 것 같아서 시나리오를 수정했습니다. 감독은 이 장면에 불이 꺼지고 완전히 까맣게 되길 원했는데 현장에 조명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관중석이 다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돌 때 얼굴 클로즈업으로 디졸브를 하면서 편집으로 관중석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의 화장실입니다. 이 씬의 대화는 대본이 있긴 하지만 다 무시하고 두 배우의 애드립으로 대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야, 넌 너무 화끈하다. 겁잘 야, 옷이 너무 타이트해. 이 씬은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쳐서 오케이가 나왔는데 마침 카메라가 돌지 않아서 다시 3번이나 더 찍었다고 합니다. 두 배우가 입에 거품을 물 때까지 춤을 췄다고 하네요. 카메라가 안 돌아갔대. 그녀의 아버지가 술이 약해서 소주에 물을 탔다는 설정입니다. 원래 술에다 물을 섞는 장면을 찍었는데 삭제했습니다. 연기회의를 할 때 한진희 배우가 웃기는 게 좋겠냐 진지하게 하는 게 좋겠냐 라고 물어서 감독은 진지하게 하는 것이 더 웃기니까 그냥 진지하게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 그만 만나게. 나 오늘 남자 만난단 말이야. 지 남자 만나는 자리에 왜 부른 걸까요? 아주 좋은 친구 같아요. 아니 본인을 만나는 자리에 남자를 불렀는데 이 남자는 뭐가 또 이렇게 쿨해? 이곳은 시네플러스의 테라스입니다. 이 씬도 너무 시끄러워서 동시 녹음한 오디오를 쓰기 힘들었지만 감정선 때문에 그냥 사용했습니다. 차태현 배우의 등에 튀어나온 것은 마이크 선자국입니다. 이건 쉽게 지울 수 있었을 텐데 첫 번째. 그 유명한 연애 10계명씬.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 걸 좋아해요.
감독이 이 유명한 음악의 반주만 들었을 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영석 작곡가가 본인의 목소리로 간호금해서 보내준 것도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승훈 님이 부른 버전을 듣고 나서야 정말 좋은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 포장마차에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술을 드시는 분이 바로 이 영화의 감독님이십니다. 술을 따르려다가 술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마시는 것이 바로 연기의 디테일. 열차가 도착하면 견우야! 5쌍둥이 독수리 오형제 중 한 명인 역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곳에도 여관에서 봤던 이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양산 물금의 오봉산입니다. 차태현 배우가 실제로 저 산까지 다시 올라간 건 아니고 이 자리에 차태현 배우만 남기고 촬영팀이 건너가서 여길 찍은 컷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혼자 있는 이 장면에선 차태현 배우가 옆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너 거기 사니? 내 걸린 거 아니야? 진짜?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던 그 유명한 장면. 카메라 감독님이 엄청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감독은 이 영화 촬영 전 전국의 기차를 다 타보고 다녔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우연히 눈에 띈 나무를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이곳을 다시 찾아와서 찍었다고 합니다. 나무 하나 달랑 있고 너무 황량해서 이 바닥에 잔디는 다 심었는데 촬영 이후에도 이 잔디가 또 잘 살아있었다고 하네요. 2011년에 정선군에서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공원 이름이 정선 타임캡슐 공원이고 이 나무의 이름은 엽기소나무입니다. 이곳까지 가는 길은 엽기소나무 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진짜 타임캡슐을 유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돌들은 근처 냇가에서 맨질맨질한 돌을 다 주워온 것입니다. 이 기차역은 정선에서 기차를 빌릴 수가 없어서 일영역을 헌팅했습니다. 이곳에서 기차를 빌려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시나리오 초고에는 연장전이란 구다리는 따로 없었는데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단락을 나눠 만들었습니다. 이 컷은 무릎을 꿇고 이동차를 타고 찍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결국 제가 이루게 된 겁니다. 2년 후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다시 찾은 견우. 그녀는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무덤이나 석탑 속에서 종종 두꺼비가 나타나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컷은 이런 불가사의한 일에 비하면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우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와 겨울잠을 자듯 땅에 묻혀있다가 깨어난다는 두꺼비의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 역은 눈치채셨겠지만 역시 차태현 배우가 맡았습니다. 1인칭 시점을 찍을 만한 액션캠이 없던 시절 이 컷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 찍었습니다. 카메라가 팬을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것은 CG로 만든 컷입니다. 이 컷에서 대부분의 관객들이 견우가 이만큼 늙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감독은 의도한 대로 됐다고 만족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분장할 때 차태현 배우와 닮게 입술이 두꺼워 보이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 비밀이 있거든. 저도 이 나무 아래에 비밀이 있어요. 운명이란 말이야.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우연이란 다리를 놓아주는 거야. 이 명대사는 감독이 순수 창작한 대사라고 합니다. 영화의 엔딩에 견우가 똑같은 대사를 하는데 너무 우연이라고요? 우연이란 노력한 사람에게 운명이 놓아주는 다리랍니다. 이 노인이 미래의 견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작년에 여기에 있던 나무는 벼락을 맞았어. 전에 있던 나무하고 똑같이 생긴 이 나무를 여기에다 옮겨와 심었지. 감독은 관객들이 미래의 견우가 과거로 왔다는 설정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르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길 원했다고 합니다. 강조는 하지 않고 그냥 UFO 같은 게 날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것을 본 사람만 알 수 있었겠네요. 못 믿겠지만 나 미래인 만난 것 같아. 바로 너의 미래. 이 씬은 지하철을 일단 한 번 타면 가야 해서 다시 돌아와서 찍고 갔다가 또 와서 다시 찍고를 반복하느라 밤 늦게까지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이 지치다 못해 그만 찍고 싶어서 마지막 테이크쯤에 이 장면을 왕가위 영화처럼 잘 나왔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엇갈리는 그녀와 견우. 창밖에 견우가 뛰어가는 컷은 콘티엔 없었는데 차태현 배우가 아이디어를 내서 현장에서 뛰는 컷으로 바꿨습니다.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견우의 의지가 돋보이는 것 같아서 더 좋았다고 하네요. 저기
2008년 국내 820만 관객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 추억의 가족영화 과속 스캔들입니다. 보통 영화가 시작할 때 투자 배급사부터 자막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 영화는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시계 내부의 태엽 톱니바퀴에 투자 관련 크레딧을 트래킹으로 삽입하고 시계 외부에 제작, 기획 관련 자막을 넣으면서 마치 두 파트가 상호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만들었죠. 전자시계가 8시가 되는 CG를 시작으로 티는 나지 않지만 엄청난 CG 분량을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주인공 사진과 배우가 겹쳐지며 등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후 배우와 스텝을 소개하는 크레딧이 생활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오프닝 컨셉은 맛있는 아침이라고 합니다. 익어가는 계란 프라이가 CG라고 하네요. 오렌지를 반으로 자르면 편집 기사 이름이 나오고 마이크와 음향 장비에 오디오 관련 스텝들이 나오는 등 어느 정도 연관성을 지어 구성했다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남현수의 여러 가지 모습이 등장하는 건 모션 컨트롤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닌 아날로그 CG라고 합니다. 태연 형님이 자리를 옮겨 다니며 여러 번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 이후 방송국까지 출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습니다. 남현수의 오후의 휴식 전화 사연 이어집니다. 여보세요? 잘 나가는 가수였지만 이 집이 망하고 라디오 DJ가 된 현수. 우리 사이다 보니까 이한나 씨, 지금 어느 학교 다니세요? 응암초등학교요? 이한나 씨는 이 영화의 프로듀서 이름이라고 합니다. 방송 스튜디오 섭외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경인 방송에 방송 시스템을 인수해 영상 매체업을 시작한 인천 온에어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부스와 문만 남아있던 텅 빈 공간을 미술팀이 전부 세팅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부스 내부에 색다른 공간이 나온다는 재미를 주기 위해 까만 암막 커튼으로 공간이 가려진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부스 밖은 여러가지 색감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촬영 공간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은 소품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피디님, 다 됐어? 방송국 PD와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김기방 배우. 조인성 친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남다른 패션 센스가 돋보이는 기방 형님은 현재 유튜버로도 활동 중입니다. 황정남 씨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아버지 만나면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뭐 해드릴까요? 사연자의 말이 심상치 않은데요. 저희 애가 먹잇병이 좀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부스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며 이 공간을 소개하는 시퀀스가 있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전부 삭제하고 바로 소파에 앉는 컷만 사용했습니다. 완전 자식의 손자까지. 야, 정말 이게 날벼락이란 이런 것일까? 돈가스 광고 촬영 현장. 이 영화의 크랭크인 하는 날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컷. 오케이. 신인 감독의 첫 영화, 첫 촬영이라니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투자자들이 뒤에 앉아 현장을 보고 있어서 식은땀이 흘렀다고 하네요. 그 비디오 터진 거 어떻게 됐니? 당시 본명인 김준호로 활동했던 신인 배우 고준입니다.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방송국 스태프들은 전부 이 영화의 실제 제작진들이라고 합니다. 봉필춘 기자, 그 인간 이번에 아주 제대로 까발렸더만. 봉 기자님. 봉필중이라는 이름은 이후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관객이 기억할 수 있도록 특이한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나 이러다가 준영이한테 처음 맞는 거 아닌가 몰라.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비디오 파문이 터진 연예인 김준영은 홍경민 형님이었습니다. 김준영은 촬영 감독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꼭 본인 이름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이후 기자회견장에 카메라맨으로도 출연하는데요. 하세요. 맞아. 예? 바르게 살자, 서양 골동 양과자점, 앤티크 등에도 단역으로 출연하는 등 연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넌 어쩜 화면도 이렇게 섹시한 게 아무도 모르게 연예인 뉴스 리포터와 열애 중인 현수. 현수의 집 외부는 평촌 아크로타워에서 촬영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이 고급스러운 집의 내부는 양수리 세트장에 지은 세트입니다. 각 공간마다 조명과 색감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했다고 하네요. 보통 세트 촬영을 할 때 카메라가 비칠 만한 광택을 없애는 게 일반적인데요. 미술 감독은 광택이 없으면 세팅인 게 티가 나니까 있어야 한다며 TV와 액자의 유리를 설정해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촬영 감독이 너무 힘들어지죠.
카메라가 비춰지지 않도록 천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찍었지만 그래도 비춰지는 건 피할 수 없어서 CG로 지워야 했다고 하네요. 수족관 속에 고급진 물고기는 용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엄청난 고가의 열대어 아로와나로 보입니다만 이 물고기는 짭이라고 합니다. 제작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수족관 안에 다른 물고기를 자꾸 잡아먹어서 곤란했다고 하네요. 리포터가 오기 전에 먼저 도착한 건 웬 여자애와 더 어린 남자아이. 황보경이 우리 엄마인데 남현수 씨 첫 경험. 현수의 마음을 표현하듯 흔들리는 화면. 카메라 감독이 CG 비용 아껴주겠다며 직접 손으로 흔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분이 꼭 내 딸 같아요. 당시 촬영계에 엄청난 신문물이었던 도기캠을 몸에 달고 촬영했습니다. 본인보다 5살이나 어린 중학생 현수를 건드린 황보경 씨. 갑자기 찾아와 딸이라니. 인사드려 할아버지. 게다가 손자까지? 잠깐만 아니 중3짜리가 뭔 재주로 애를 만들어. 전 고1 때. 이 영화가 성공한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왕석현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황기동 역을 맡았습니다.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석현군을 뽑았던 이유는 연기를 안 하고 있어서라고 하네요. 당시 5살이었던 석현군. 올해 20살이 된 석현군은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촬영 중에 졸려서 실제로 한 하품이라고 합니다. 비디오 팜은? 끝났어. 어쩌다 글쎄. 이때 머리를 긁는 건 석현군의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포장해주세요. 한밤중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 오호? 이 닭은? 이 영화로 유명해진 거였나? 촬영 감독 아들내미 장난감인데 감독이 가져와서 소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하, 라디오에서 말했던 목류병. 다음날 영화 초반 평화로웠던 일상에서 등장하는 컷과 같은 컨셉과 카메라 앵글인데 좀 다른 표정으로 등장합니다. 집 안은 난장판. 아이고, 수천만 원이나 하는 스피커에 당연히 모형으로 만든 가짜 스피커입니다. 원래 TV에 손자국이 남아있었다는 설정이었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낙서로 바꿨습니다. 블루매트 대고 찍은 후 반사광과 낙서를 CG로 그려 넣었다고 하네요. 밥이죠 밥. 방송에서 밥을 원했던 남현수. 차린 게 많아요. 적당히 드세요. 와인잔에 주스가 현수가 가진 고급 식기들의 용도를 잘 모른다는 설정으로 만든 디테일입니다. 뭐 닮은 데가 없잖아. 어? 난 웃을 때 눈 안 보이잖아. 닮은 곳을 찾는 건 차태현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애드리브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딸이라고 쳐들어. 새 밥풀인 게 티가 나지 않도록 나름 신경을 많이 써서 한 땀 한 땀 붙여 만든 컷이라고 하네요. 이런 게 진짜 사연감이거든. 현수의 절친 동물병원 전문의 이창훈. 이곳은 실제 이창훈 동물병원입니다. 이곳을 섭외하면서 지루 형님 이름이 이창훈이 됐죠. 특별 출연 성지루 형님은 병원에서의 모든 분량을 하루 만에 다 찍어야 했습니다. 개병원. 멘트가 아주 참신한데 느낌이 아주 후지고 좋아. 이 대사는 원래 대본에 없었는데 이병헌 작가가 각색 과정에서 추가한 대사라고 합니다. 이병헌 작가는 이후 힘내세요 병헌씨, 스물, 바람 등의 각본과 연출을 맡으며 이병헌 특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가더니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결국 극한 직업이라는 천만 관객 영화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집이 이렇게 좋은데 화장실이 하나인 건 미처 생각지 못한 설정 오류입니다. 이 역시 모션 컨트롤 카메라를 사용한 게 아니라 아날로그적으로 20테이크 이상 반복해 찍은 후 합성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생긴 딸내미를 그냥 보내기 위해 와인 한잔 하며 회유해 보려 하는 현수. 그동안 힘들었지. 술을 잘 못 먹는 박보영 배우를 위해 포도주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반항을 안 했어. 임신을 했지. 내가 좀 귀여운 스타일이잖아요. 맨정신으로 이렇게 한다고? 촬영 전에 진짜 와인을 아주 조금 마시긴 했다고 하네요. 술자리가 점점 깊어지고 세상에 이런 일 난 딱 한 번에. 아이고 이거 뭐 술이. 야, 아이고
술 한잔해. 술김에 나오는 대사는 전부 두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이 장면 역시 도기캠을 몸에 달고 촬영했습니다. 로맨스 영화의 클리셰? 여기서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일반적인 성인 여성의 속옷이어도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난닝구의 트렁크로 설정해 귀여움을 더했습니다. 몰래 출근하려는데 회의가 있어서. 감독이 쓱 등장하라고 해서 별다른 장비 없이 직접 쓱 등장했다고 합니다. 저번에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던데. 아 그러면 자기가 DJ를 하든가. 그 방법이 있었네. 너무 만화 같은데? 시나리오 단계부터 감독이 생각해 놓은 콘티라고 하네요. 사연 안 보내? 방송국에서 정남을 찾아내기 전에 사연을 올리려는 현수. 내가 언제 쪼잔하게 그랬냐고. 카드도로 뺏어갔잖아요, 치사하게. 아니 내 카드를 내가 아, 지워. 지금 지운다. 다 지웠네. 쓸게 없어. 이 씬을 찍으면서 박보영 배우가 정남에게 완전 빙의하기 시작해서 애드리브가 점점 늘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세트 벽을 떼어내고 모니터 뒤쪽에서 찍었습니다. 촬영에 용이하도록 벽을 자르는 걸 전문 용어로 댕깡이라고 하죠. 유람선은 데려가본 적도 없을 텐데. 이 대사 때문에 유람선 타는 장면을 찍었으나 통편집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네 팀의 주 장원 후보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부스 안에 새로운 공간이 공개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화려하게 미술을 했다고 하네요. 오셨습니까? 심사위원은 아껴둔 우리 사랑을 위해를 부른 이주원님과 마법의 성을 부른 더 클래식의 박용준님이 맡았습니다. 이주원님은 김준석 음악감독의 고종 사촌이라고 하는데요. 박보영 배우 보컬 레슨까지 해주셨다고 하네요. 악기를 세팅하는 세션은 전부 음악감독이 섭외한 지인과 후배들이라고 합니다. 무대 조명은 자동이 아니라 연출부 스태프들이 타이밍 맞춰 껐다 켰다 했다고 합니다. 황재인 씨? 박보영 배우에게 미안하지만 이게 의상이. 이후에 변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촌스러운 옷을 입혔습니다. 이게 옛날 노래라. 옛날 컨셉으로. 박보영 배우 몸에 맞게 여성용으로 특별 제작한 기타입니다. 기타가 작아서 더 귀여운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기타를 2달간 굳은 살 배겨가며 진짜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만 나오고 직접 연주하는 게 잘 보이지 않아 좀 아쉬웠다고 하네요. 이 노래는 차태현 배우가 어린 시절 애창곡이라고 강력 추천해서 선곡했다고 하는데요. 음악감독의 아이디어로 원곡과 전혀 다른 느낌으로 편곡했다고 합니다. 코드가 완전 다른 곡인데 세션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연주하는 것은 사실 좀 판타지적인 느낌이긴 합니다. 이 곡은 박보영 배우가 직접 부른 곡이 아닙니다. 제인이 부르는 모든 곡을 꼭 본인이 직접 부르고 싶다고 부탁했으나 배우 보호 차원에서 이후에 나올 자유시대 한 곡만 부르도록 했다고 하네요. 좀 합디다. 좀 하죠. 공중에 발차기를 하는 건 차태현 배우가 웃겨보려고 만든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하지만 웃는 관객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관객의 웃음은 이미 석현군에게 다 뺏긴 차태현 배우입니다. 애는 어떡할 거냐고 방송 나올 때. 유치원 가면 되겠네. 새로운 가계도를 만들어내는 현수. 어떡하니 나오는 거를 아들만 나온 걸 어떡하니 나보고 내가 낳니? 이 모든 대사는 현장에서 만든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이 역시 목적은 오직 관객을 웃기자였다고 하네요. 유치원에 온 첫날 사랑에 빠진 기동. 당시 여러 드라마에서 강민경, 김태희, 송지효 등 미녀 배우들의 아역을 도맡아 했던 전민서 양입니다. 2003년생으로 올해 20살이 됐다고 하네요. 같은 시간 선생님을 보고 반해버린 현수. 황우슬의 배우의 완전 리즈 시절 같은데요. 참고로 본명은 황진이, 황씨입니다. 이름이 우슬해인 것이죠. 슬기롭고 지혜롭게 멀리 퍼지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 현수가 혼자 청소하던 모습과 똑같은 앵글로 3명이 청소하는 모습을 담아 이제는 달라진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현수가 혼자 살 때 박수를 쳐 불을 끄는 장면과 연결지어 이제는 기동이 박수로 불을 끈다는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조카한테 신경 좀 써두시지. 기동이 촌스럽다고 같이 안 논대요. 와 진짜 애가 이러고 앉아있는 거 보고 빵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다가 방금 일어나서 이러고 앉아있길래 그대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라면수의 플렉스. 옷 가격표에는 98만원이라고 쓰여있다는 설정입니다. 혹시 가격표를 찍을지도 몰라서 미술팀이 태그까지 다 만들었다고 하네요. 여기 뭐가 비싼 거예요? 왕석형 군이 강아지 옷을 만지는 걸 보고 차태현 배우가 강아지 옷까지 벗겨간다는 설정을 현장에서 추가했습니다. 아, 스고이네. 역시 연륜은 어쩔 수가 없어. 당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신인 배우 이준혁 형님. 그전에는 마임 전문 배우와 강사를 하셨죠. 사진관 신부는 사실 준혁 형님의 아내분입니다. 상현씨 우리 마실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제인의 전 남자친구 상유는 당시 독립영화계의 장동건으로 불리우던 임지규 배우가 맡았습니다. 아이고, 처음엔 스피커와 고가의 조명 등 더 큰 것들을 넘어뜨릴 예정이었는데 현장에서 비교적 가벼운 것들로 바꿨다고 합니다. 전부 와이어로 묶어서 스태프들이 숨어서 당겨 한 테이크 만에 오케이가 났다고 하네요. 모자이크에 자유시대를 리메이크한 곡을 박보영 배우가 직접 불렀습니다. 피와 쌈박이 전판 나가리요. 문제의 고스톱 장면. 자, 퉁. 애가 퉁이라고 하면 웃길 것 같아서 현장에서 만든 설정입니다. 엄청난 효과음과 함께 펼쳐지는 화투판. 이후에 나올 감독의 영화 타짜 신의 손이 생각나네요. 형 돌리잖아요. 이런 거 처음 봤죠? 저기 애를 이기겠다고 구라를 치려 하는 현수. 거의 썩소의 창시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미소 하나로 석형군은 5편의 광고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믿을만 합시다.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은 건 딸내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피아노 천재였던 손자. 사실 이 장면은 진짜 피아노 신동이 치는 걸 촬영한 후 얼굴을 석형군으로 바꾸는 CG를 하려고 시도해 봤습니다만 결국 실패하고 손가락만 피아노 신동이 치는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좀 칩디다. 개인적으로 영재 교육을 받게 된 기동. 본격적으로 할아버지의 사랑을 돕는 메신저가 됩니다. 돈가스에 후추? 게임하는 남자? 아니 이거 너무 귀여운데? 감독이 생각하고 콘티로 그린 걸 표현하기 위해 미술팀이 가방 거리 벽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게임 잘하는 남자? 확실해?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기동. 이 파워레인저 로버트는 촬영이 끝나고 석형군이 집에 잘 가져갔다고 합니다. 나 할머니랑 있을래요. 기동이의 놀라운 배려로 둘만의 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돈가스를 제일 좋아해서요. 실제 후추를 뿌려서 자연스럽게 기침이 나와 애드리브가 됐다고 하네요. 어떤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지? 뒷모습만 나오는 라이브 카페 가수는 코러스 세션으로 참여한 곡이 18,000곡이나 되는 한국 가요계의 레전드 뮤지션 강성호 님입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인사동 스캔들, 스윙 퀴즈 등 여러 영화에서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죠. 차태현 배우는 기타를 전혀 못 친다고 합니다. 박보영 배우와는 다르게 앞에 딱 4소절만 칠 수 있도록 연습했다고 하네요. 한편 전 남친을 만난 제인. 뽀뽀 한번 하고 한 번 더 하려다 우연히 맞은 따귀는 임지규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설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엔 안 맞을 거다. 안녕. 집으로 돌아가는 제인을 찍으려다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자, 상현씨 커피 한 잔만. 오케이, 좋아요. 하지마! 상현씨 하지마! 쉬었다 가시죠. 이 장면은 다음 작품인 써니와 잠시만요. 또 그 다음 작품인 타짜 신의 손에서 오마주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해드릴까? 난 라면수 가만 안 둬. 이 장면은 촬영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후에 보충 촬영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살이 더 빠져서 예뻐졌다고 하네요. 황재인이랑 동거하는 거 다 안다고 조심하라고. 가족에게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온 거지? 네 애새끼 데리고 좀 사라져! 감독이 직접 던져서 스트레스를 좀 풀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핸드헬드로 촬영했습니다. 음악이 두 사람의 연기를 가리는 것 같아 BGM은 뺐다고 하네요. 원래 시나리오는 10억 내나요 라는 약간의 코믹적 요소가 있던 씬이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거 다 아버지가 만든 거잖아. 이 모든 대사를 박보영 배우가 애드립으로 만들어서 설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디션 할 때 상황만 던져주고 마음껏 연기를 해보라 했더니 박보영 배우가 이런 즉흥적인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너무 좋아 시나리오를 수정했다고 하네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아무도 없는 공간이 어색해진 현수. 그렇다고 너무 무거워지는 건 현수답지 않은 것 같아 쿨하게 경쾌한 음악을 깔았습니다. 이러다 제거했고요. 여기 서명 좀. 현수가 집어던져 고장난 카세트를 고치러 왔다는 설정인데 그게 설명이 잘 되지 않아 갑자기 카세트가 어디서 난 거냐며 의아해하는 관객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 내가 한 거잖아요. 카세트에 녹음된 딸내미와의 추억. 한편 제이는 국밥집에서 숙식하며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안양의 장터목이라는 실제 국밥집인데 사장님이 상호가 잘 보이게 찍어달라고 해서 풀샷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가장 마지막에 보충 촬영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살이 더 빠져서 가장 예쁘게 나온 장면이라고 하네요. 석형군은 그새 폭풍 성장해서 얼굴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 사람 괜찮대만. 이 대사는 감독의 평소 말투라고 하네요. 김장민 씨. 네? 그냥 헤어지세요. 김장민은 조감독 이름이라고 하네요. 황정남 씨? 지금 어디세요? 여전히 글은 잘 쓰시네요. 이 컷은 사실 아까 나온 장면과 같은 날 바로 찍은 컷인데 며칠 지났다는 설정으로 옷 색깔만 DI로 바꿨다고 합니다. 황정남 씨, 아직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미혼모도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식당 씬을 보충 촬영본으로 붙이다 보니 컷이 튀는 것 같아 스튜디오 촬영본에서 오디오만 살려 보이스 오버 처리했습니다. 공개 방송 준비가 한창인 현장. 보통 현장 스케치는 점프컷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식이 식상한 것 같아 좁은 공간의 스텝부터 시작해 넓은 무대에 제인이 등장할 때까지 한 테이크로 촬영했습니다. 너 딸이 몇 살이라고 그랬지? 내년에 유치원 들어가죠. 나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제 처음 갔잖아, 나이트. 기방 형님도 과속이었나요?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설정 오류라고 합니다. 보통 무대에 사람이 꽉 차 있는 장면을 만들기 마련인데 오히려 사람이 별로 없는 빈 객석을 보며 리허설 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남현수 1집 앨범에 있었다던 선물이라는 곡은 음악 감독이 작곡한 곡이라고 하네요. 갑자기 펼쳐지는 미국식 코러스. 음악 감독의 학교 후배들이라고 합니다. 한기동! 기동을 찾아다니는 로비는 하남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이곳을 무료로 대여해줘서 제작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를 찾습니다. 혹시 주위에 야 이 새끼야 너 거기 손 안 대! 여기 계신다고 더 찾고 없다고 안 찾는 거 아니니까. 이 장면이 영화의 공식적인 마지막 촬영이라고 합니다. 충남 아산경찰서에서 촬영했습니다. 네가 애 아빠라고! 내가 얘 친아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찰서에서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어떡해요? 경찰까지 때릴 뻔한 건 차태현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좀 이따 때리시고요 저기. 율권이 형? 깡패가 아니라 경찰로 출연하셨네요. 그 황기동 어린이가 그 울면서 두 분 그 112에다가 실종 신고했어요. 본 기자를 피해 먼저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오지 않아 신고한 기동입니다. 이 설정은 이병헌 작가의 각색 과정에서 추가된 장면이라고 하네요. 네, 그럼 남현수 씨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는 CG로 만들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본 기자를 패버리는 김준영. 내가 별로 너 인기 없다고 그랬지. 근데 연예인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 어떡해요? 이 장면은 아까 기타 치던 장면을 찍은 후 조명만 바꿔서 바로 이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저희 컨셉을 아저씨로 잡아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컨셉을 바꾼 후 책임지는 아저씨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미지가 생긴 현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이는 실제 태연 형님 아들입니다. 창밖에 내리는 눈은 CG입니다. 이분들은 전민서 양의 실제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소개합니다. 과속 3대.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과속 3대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흥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과속 스캔들로 바꿨다고 하네요. 어머니를 두고는 못 갑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어머니 괜찮으신 거죠? 내 어머니한테 손끝 하나 대기만 해봐.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그래 장웅아 내가 네 애입니다. 주호민 작가의 초인기 웹툰을 영화화한 작품, 김용화 감독의 신과 함께 죄와 벌입니다. 전체적인 세계관을 바로 자막으로 보여주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7번의 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은 단양 구인사에 보존 중인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55호 불설수생경에 기록된 내용을 차용했다고 하는데요. 원본에는 7번의 재판 외에 백일, 소상, 대상을 포함해 10번의 재판을 받으며 재판을 관장하는 10명의 대왕이 있다고 하네요. 인트로에 나오는 그림들은 각 지옥을 상징하는 컨셉을 잡은 후 전부 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첫 컷부터 시작된 풀 CG, 만화책으로 나온 저승 판타지를 시각화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분량의 CG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 이 영화의 연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시각화가 기술적으로 살짝 부족할 것 같아 준비 과정을 거쳐 제작이 들어가기까지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5년 만에 한국의 CG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요. 그 발전 과정에 감독의 전작 미스터 고가 있었습니다. 아쉽게 흥행은 참패했지만 그 CG 기술을 바탕으로 쌍천만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 건물에서 뛰어내린 소방관 김자홍. 원작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영화판에서는 순직한 소방관으로 바꿨습니다. 이 씨는 부산 센텀시티의 KNN 사옥에서 촬영 후 CG를 입혔습니다. 망자가 본인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클리셰죠. 아이를 구해내고 나서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디테일한 컷들이 더 많았는데 편집 감독이 이 부분은 너무 길면 안 된다고 다 잘라냈다고 합니다. 김자홍! 원래 시나리오에는 3차사가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었는데 자 3차사인데 왜 2명이야? 그치?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야. 몇 개월을 고민하다 강림의 등장은 뒤로 미뤘다고 합니다. 덕분에 강림의 존재감이 더욱 확실해졌죠. 귀인! 감동입니다, 김정씨. 원작과 최고의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월직차사 이덕춘. 아예 만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 정이 많고 착실하며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김향기 배우 말고는 이 역을 누가 할지 아무도 떠오르지 않네요. 여담으로 하정우 배우는 현장에서 당시 고등학생인 김향기 양에게 김냄새라는 애칭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교인이야? 망자의 경호를 주 업무로 맡은 무신, 일직차사 해원맥. 원작에서는 진중한 캐릭터였는데 이 영화에서는 개그캐가 되고 말았죠. 후속편에서는 진중했던 그의 전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 대검재판의 변호와 경호를 맡은 저승 3차사입니다. 이 많고 어려운 대사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니. 덕춘은 관객에게 세계관을 설명해주는 친절한 설명충입니다. 어머니를 두고는 못 갑니다.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찾기 시작하는 효자 자홍입니다. 어머니를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네? 효심은 또 어쩔 거야. 배우를 와이어에 매달아 조금만 끌어올린 후 배경은 CG 처리했습니다. 3차사의 리더 강림, 강렬하게 먹방으로 등장합니다. 역시 먹방은 하정우. 나도 이거 못 먹겠다. 원작에서의 강림은 자유분방한 캐릭터였는데 영화에서는 삭제된 진기한 변호사의 역할까지 부여되면서 과묵하고 냉철하면서 강단 있는 캐릭터로 변했습니다. 원작의 해원맥과 강림 도령의 성격이 뒤바뀌고 말았네요. 이곳은 용인의 실제 장례식장입니다. 예수정 선생님은 도둑들, 부산행에 이어 2편의 신과 함께 시리즈로 4편의 천만 관객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가자고. 김동욱 배우는 국가대표 이후 9년 만에 감독과 하정우 배우와 다시 만나게 됐네요. 와 생긴 거 완전 필리핀인데. 재밌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저승의 입구인 초군문이 등장합니다. 감독의 전작 오 브라더스의 음악을 맡았던 여러 대감독들이 사랑한 음악감독 고 방준석 음악감독의 곡을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극장에서 봤을 때 장엄함에 압도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미스터 고에서는 생명체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 영화에서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리얼함에 집중했다고 하네요. 저분이 아까 소개를 못 시켜드린 강림 차사님. 10m 정도까지는 보조 출연자들을 섭외해놓고 멀리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CG로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정의로운 망자 귀인 김정유. 7번의 재판은 염라대왕이 판단하여 가장 가벼운 죄부터 묻는다고 합니다. 왜 처음부터 살인 지옥이야? 어?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살인? 제가 누구 죽여요?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찬 화탕 영도를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살인지옥. 각 지옥마다 컨셉을 다 다르게 하고 각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요. 이 모든 이미지와 명칭은 감독이 상상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살인은 왠지 불과 같은 뜨거운 이미지가 떠올라서 죄인이 용암이 들끓는 구덩이에 넣어지는 화탕형을 받는다는 설정입니다. 살인지옥은 간접적인 죄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같은 거 함부로 달면 안 돼. 제작사 원동현 대표가 영화 게시판에 달리는 악플에 매우 상처받아서 이 대사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원동현 대표는 이 영화에서 취객으로 출연하기도 하죠. 살인 지옥을 다스리는 변성대왕.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정혜균 형님입니다. 머리에 얹은 가채의 무게가 무려 10kg 가까이 나가서 목과 승모근이 너무 아팠다고 하네요. 이 씨는 디마 종합 촬영소에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원래는 맑은 날씨로 설정했었는데 세트 천장이 낮아 조명이 머리 위로 너무 세게 떨어져서 조명을 줄이고 구름 낀 흐린 날씨로 바꿨다고 합니다. 피고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동료 소방관은 유준상 형님이었는데 못 알아보는 분이 많더라고요. 간접 살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짠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짠이 형님. 망자의 죄를 기소하는 판관역의 오달수, 임원희 형님입니다. 달수 형님은 이 영화로 무려 8편의 천만 관객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되죠. 김자홍 씨, 고개 드세요.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동료 소방관을 구하지 못했지만 무려 8명의 생명을 구해낸 자홍. 떨어지는 돌과 불, 무너지는 건물까지 전부 CG로 만들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며 그의 의로움을 취하는 바이다. 두 번째 재판장은 삼도천을 건너야 도착할 수 있는 나태지옥입니다. 삼도천은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한다는 신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놀랍게도 파주 야외 세트장에 배 하나 세워놓고 찍은 후 배경과 바닥의 물을 전부 다 CG로 만들었습니다. 한여름에 소방복과 바람이 통하지 않는 몇 겹의 옷을 입고 있으니 정말 너무 더웠다고 하는데요. 옷을 벗으면 옷 속에서 물이 흘러 떨어질 정도로 땀이 찼다고 하네요. 망자의 눈과 마주치면 덤벼든다는 인면허.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칼을 휘두르며 연기한 후 배우들의 움직임에 맞게 CG로 물고기를 심었습니다. 재판장인 초강대왕에게 절대 말대꾸하지 마세요. 나태지옥의 초강대왕은 김혜숙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이 씨는 양수리 야외 세트장에 바닥에 물을 받아놓고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인물이 물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물을 받아놓고 촬영하긴 했는데 물이 고여있으면 안 돼서 그 물을 지우고 흐르는 물로 덮어 씌우는 그래픽 작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물 없이 그냥 찍었다면 촬영도 CG 작업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겠네요. 그래도 두 배우가 물속에 들어가는 한 컷은 건졌습니다. 평소 나태함과는 거리가 먼 착실한 소방관 자홍. 망 안쪽으로 들어간 거대 말벌은 당연히 CG입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말대꾸하지 말라니까. 폭포 밑에는 나태함을 벌하는 커다란 맷돌에 쫓겨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는 수백 명의 망자들이. 이 모든 컨셉과 설정, 대사까지 다 써냈다니 감독님 머릿속이 너무 궁금해지네요. 다음 재판장인 거짓 지옥은 칼날로 이루어진 숲인 검수림을 지나야 합니다. 이곳 역시 안성 디마 세트장에 만든 세트인데요. 실제 산과 흙 냄새가 날 정도로 디테일한 숲을 만든 후 CG로 덮어 씌워 만들었다고 하네요. 시킨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환생하기 전에 현몽 한번 시원하게 하고. 환생하기 전 딱 한 번 보고 싶은 사람 꿈에 나타날 수 있다는 현몽. 어머니! 응, 그래 자홍아, 내가 네 애미다. 지금까지 무기력했던 자홍에게 의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귀인에게 주어지는 이동수단 특혜 후룸라이드에 오르는 자홍. 이 배는 그냥 세워놓은 채 강풍기를 틀어놓고 찍었습니다. 이 장면을 테마로 라이딩 VR 게임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지옥기가 왜 나와? 망자의 직계 가족이 원기가 되면 나타난다는 지옥기. 액션팀 스턴트 배우들이 녹색 쫄쫄이를 입고 크리처를 연기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면 혹시... 어머니. 일단 자홍의 눈을 가리고 강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내려가려 합니다. 좀 와요 대장. 여긴 내가 있잖아. 아니야. 너 아무 생각하지 마. 이곳은 부산 기장소방서입니다. 사실 하정우 배우는 고소공포증과 공황이 살짝 있어서 와이어를 메고 있지만 너무 무서웠다고 하네요. 자홍의 집은 파주 세트장에 세트를 지어 만들었습니다. 강림의 엄청난 순발력. 김자홍 씨가 저를 구해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수화를 진지하게 하는 버전, 코믹하게 하는 버전 등 여러 가지 버전을 촬영했는데 어떻게 하든 예수정 선생님의 리액션이 너무 슬퍼서 아주 코믹한 수화는 쓸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네가 죽은 곳이 어디냐? 대체 말년 병장인 수홍이 왜 죽은 걸까요? 수홍을 추격하는 강림.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씬이 하정우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허공에 대고 이런 연기를 하려니 너무 어색해서 감을 잡기가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 해대비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저성처서가 보이는 걸 보니까. 후속편과 연결되는 허춘삼 할아버지와 현동이. 이 씬을 시작하기 전에 자홍이 춘삼을 도와 리어카를 끌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하네요. 아니 안돼, 벗지 말라니까. 어머니 소식 알았어요? 깨우지 말라고. 그거 진짜 말귀를 못 알아채네 정말. 망자의 욕망이 담긴 눈빛을 보면 지옥기가 덤벼든다는 설정이었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하기엔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설명은 생략했다고 하네요. 염라가 등장합니다. 정재형님은 런닝머신 위를 걸어가며 찍은 후 배경을 전부 다 CG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맡은 염라대왕. 법정 밖에서는 편하게 하고 다닌다는 설정이었는데 너무 거지 왕처럼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네요. 감독 역시 찍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보일만 하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귀는 어떻게 처벌하느냐? 발견 즉시 그 시체를 불에 태우고 그 영혼은 소멸시킨다. 내 가족을 소멸시킨다고? 자홍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염라대왕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니 가족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닌가? 형님 때문에 촬영했다는데 그 맞습니까? 이 씬은 부산의 구 해사고등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2007년 폐교된 이곳은 곤지암, 더킹, 1987 등 수많은 한국 영화의 촬영지였는데요. 현재는 남해 해양경찰청 교육센터와 훈련용 건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내무실은 파주 병영체험장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얼굴만 봐도 으르렁 될 것 같던 상남자 엑소의 디오 도경수 배우가 관심사병 원일병 역을 맡았습니다. 와씨 누가 봐도 어리버리한 것이 잘하는데? 아빠는 항상 우리 지은이 근처에서 지은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거짓지옥의 테마는 거짓말을 하면 나무가 된다는 설정입니다. 수목원 안에 아날로그 기계들이 가득한 이미지를 그려냈는데요. 거짓말한 자료들을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테이프이 돌아가며 보여준다는 설정을 시각화했다고 합니다. 연기천재 수한양. 영화 부산행 이후 두 번째 천만영화에 출연하게 됐네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동료 소방관의 딸에게 아빠인 것처럼 편지를 썼던 자홍. 아직은 안 돼. 월직 차사 이덕준 지금부터 연결한다.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 대부분 후시 녹음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후시로 녹음한 게 티가 많이 나긴 하는데요. 감독은 대사 톤을 바꿀 수도 있고 아예 대사를 바꿀 수도 있어서 후시 녹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비고 김자홍 거짓말쟁이가 맞습니다. 지연이에게 쓴 거짓 편지를 사실 배우들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연기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정우 배우는 마치 래퍼가 뮤비 찍듯이 수행 넘치는 손동작을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향해 선보였습니다. 그 상실감의 크기만큼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니네 둘 다 나오시라고요, 밖으로. 이 씬은 배경과 인물이 매치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 비타레이션을 CG로 심어 커버했다고 합니다. 냄비 안에 피어나는 김은 드라이아이스라고 하네요. 누룽지를 만들어주는 밥솥도 있다는 거? 쿠첸 밥솥은 PPL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구초소 내부는 파주 세트장에 세트를 지었습니다. 지나간 일에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말자. 죽은 우리 형이 해준 말이다. 배경에 내리는 비와 번개는 모두 CG입니다. 불이 지옥을 향하는 길목 한빙협곡. 어머니는 무사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와 동생 모두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안심한 자홍입니다만 협곡이 이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수홍이도 무서운데 왜 이러는 거죠? 이곳은 양수리의 야외 세트장입니다. 겨울에 찍었는데도 이상하게 입김이 안 나서 CG로 심었다고 하네요. 케이블카 승강장은 세트로 만든 후 CG를 입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수홍을 그냥 묻으려는 박중희. 움직이는 손을 보자 PTSD 오는 강림은 후속편과 연결되는 복선입니다. 불이 지옥을 관장하는 오간대왕은 경영 형님이 진행시켰습니다. 귀인이라서 불이 지옥은 케이블카 타고 패스하는 자홍. 그럼 아저씨 동생도 좋아하겠네. 케이블카 좋아하면. 아, 걔는 원기랬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실수를 한다고? 강림이 이승의 손을 대자 케이블카가 떨어지려 합니다. 이승에서는 날아다니는 차사들이지만 저승에서는 이승과는 다른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혼자 남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열이가 불타오르는 자홍. 이승에 손대는 게 아주 습관이 되셨네. 회원맥 갑자기 여긴 어떻게? 원기는 소멸시키고 그 시체는 발견되지 소화시키는 게. 하정우 배우는 영화 베를린에서 액션을 배우고 군도에서 검술을 배워 이 영화를 찍을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 PMC 더 벙커에서는 총기 액션까지 배우게 되죠. 조닉 찍어도 되겠는데. 거울에서 바라보는 컷은 세트를 잘라내어 트랙을 깔아 배우의 정면을 찍었습니다. 영화판에서는 댕강이라고 불리우는 작업입니다. 이 컷에 나오는 수홍의 무시무시한 형체는 전부 CG입니다. 김동욱 배우가 실제 왔다 갔다 하며 연기한 컷도 있었지만 연기한 컷은 안 쓰고 그냥 CG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배신 지옥을 향하는 길목인 천지경. 부감에서 보이는 새 인물은 실제 사람이 아닌 디지털로 만든 캐릭터라고 하네요. 배신을 하면 결국 반사되어 자기 자신까지 배신하게 된다는 의미로 모든 것을 반사시키는 거울의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거울에 가둬놓고 파괴해버리자. 덕분에 송제대왕 김하늘 누나를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홍대 클럽 M2입니다. 이 영화에 군중씬이 많이 있었지만 이 장면을 찍을 때 보조 출연자를 가장 많이 섭외했다고 하네요. 김동욱 배우 얼굴에 특수 분장을 해봤으나 표정이 살지 않아서 맨 얼굴로 촬영 후 CG를 덮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홍의 어머니 집은 서울의 판자촌 상도동 방골 마을에서 촬영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죠. 수홍이 묻힌 곳을 어머니에게 알려주는 원일병입니다. 폭력 지옥을 향하는 길목인 진공심열. 이곳은 미사리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바닥을 1m 정도만 파낸 후 그린 매트를 깔고 촬영했죠. 폴짝 뛴 후 바로 엎드려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강림이 또 이승의 일에 직접 손을 대자 바로 영향을 받는 회원맥 일행입니다. 와이어에 매달린 채 강풍기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연기했다고 하네요. 벌 때리며 육공 타고 설마 노래 따라 부른다고? 가슴 파괴 무엇인가.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연기력으로 커버하는 배우들. 하정우 배우가 소울풀하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소울풀해서 삭제하고 노래는 후시로 입혔다고 합니다. 지나간 슬픔에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폭력을 행한 자를 벌하는 폭력지옥. 폭력과 돌의 이미지를 연결시켜 해를 가한 만큼 돌을 맞는다는 설정입니다. 장광 형님 얼굴이 코와 귀를 조금 크게 했더니 다른 사람 같네요. 한편 아들을 찾기 위해 금부대를 찾은 어머니. 이 장면은 꼭 살려달라는 원작자의 의견을 수렴해 원작을 그대로 따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야 이 새끼들아! 빨리 안 끊어내고! 다시 원기가 되어 모래폭풍을 일으킵니다.
같은 시간 모래 늪에 빠져가는 자홍. 차태현 배우는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이 장면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촬영이 끝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천륜 지옥이 등장하고 이곳을 관장하는 염라대왕이 나타납니다. 이거 김자호 우주에 반론의 여지도 없이 바로 형 때려버리는 염라.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